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간 10에서 15곳을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열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3일 인수위가 국정과제 중 원전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았는데 이는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강화 정책의 지침서가 됩니다. 인수위는 2030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차관보, 원전 수출 정책관 직책을 신설합니다. 추진단에는 정부와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 관계자 등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가 중국 기업에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가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에 검수완박으로 기술 안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유출된 산업기술 중 3분의 2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국가안보 차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도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국정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 대응을 위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경제면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2년 만에 연방기금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이상의 0.75%에서 1% 사이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통상적 조정폭인 0.25%가 아닌 그 2배 규모로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몇 차례의 추가 빅스텝까지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에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금리 인상발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동시에 보유자산 축소를 통한 유동성 빨아들이기에도 나서 쌍끌이 물가 잡기에 도입했습니다. 연준 의사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가격 안정을 회복하려면 최대한 빠른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학과 친구들과 마니또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의 이름을 쪽지에 쓴 후 상자에 넣어서 누가 나의 마니또일지 궁금해하며 뽑기를 했죠. 초등학교 이후로는 해보지 않아서 마니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점점 말을 걸어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나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잘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선물을 남몰래 전달하는 것 또한 마니또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저는 저를 유추할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담아 선물을 보냈답니다. 마니또가 나인 걸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며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스릴 있고 재밌기도 하네요. 단순히 친해지기 위해 시작했던 놀이였지만 평소 잘 모르던 친구를 더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 몇 명을 모아 많이 또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보더콜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개로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견종이죠. 체이서라는 이름의 한 보더콜리는 약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고 있어 가장 많은 단어를 아는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명사와 동사의 차이를 구별하며 명령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장난감의 이름을 들었을 땐 알고 있는 장난감을 제외하는 속어법을 이용해 유추해내는 능력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그 후엔 모르는 장난감의 이름을 스스로 학습하기까지 하죠. 사람으로 치면 만 3세 아이의 지능을 지녔다고 하니 정말 영리한 강아지인 것 같네요.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보더콜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교시는) 보더콜리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더콜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높은 지능과 더불어 체력까지 갖춘 완벽한 견종인데요. 하지만 보호자와의 교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뛰어난 지능과 체력을 나쁜 방향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꾀병과 삐진 척, 위협과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죠. 간혹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방바닥에 똥을 싸는 무력 시위까지. 따라서 초보자들은 기르기 매우 어려운 상급 난이도의 품종입니다. 지능이 높은 만큼 보호자에게도 견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킬수록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견종이지만 몇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시킨다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보더콜리를 기를 땐 반려견에게 다양한 과제를 주며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븐틴의 어른이 되면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더콜리는 서유럽의 섬나라,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브리튼 섬의 품종인 콜리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경 지방에서 양치기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경을 나타내는 보더라는 단어가 앞에 붙게 된 거죠. 보더콜리는 태생 자체가 워킹독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일하는 견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부와 목장주들이 함께 일하기 좋은 견종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마리당 양떼 1000마리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보더콜리는 1980년, 90년 사이 목축업이 발달하며 전 세계로 수출되었는데요. 목축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사육자에게 채택되었답니다. 심지어 보더콜리의 능력에 반한 미국 목장주들은 보더콜리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며 끊임없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보더콜리에 대한 색다른 지식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륨,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칼로리에 비해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루테올린이란 성분은 감기와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배에는 포도와 같이 중독성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성분이 없어 급여 시 몇 가지 주의점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껍질과 씨앗은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대부분의 과일 껍질엔 영양분이 많다곤 하지만 배 껍질은 질기고 거칠어서 강아지가 제대로 씹어서 삼키지 못합니다. 또한 몇 번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우가 많으니 작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자일리톨입니다. 체중 10kg인 개가 단 1g만 먹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일리톨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저혈당을 유발하는데요. 저혈당은 곧 반려견에게 쇼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껌뿐만 아니라 땅콩버터, 화장품, 산딸기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자일리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러 먹이지 않더라도 반려견이 화장품을 바른 보호자의 얼굴을 핥는 경우라면 충분히 자일리톨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은 자일리톨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실수로라도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이승철의 소리쳐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3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양떼를 돌보던 개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리딩이라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양으로 알고 지치도록 놀다가 말을 안 들으면 발목을 물어버린다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견과 아동의 관계는 보호자의 매우 높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주의를 깊게 기울일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원래부터가 목양견이었던 만큼 산책 1시간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해서 자제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호자를 배려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결국 운동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달하면 한 번에 큰 사고를 쳐버릴 수 있어 파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보더콜리를 입양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잘 고려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8번째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견주가 아닌 주민들에게는 작은 짖음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견주분들에겐 익숙해진 소리라 타인의 피해를 안일하게 여길 수도 있답니다. 보호자분들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며 배려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 10cm에 새벽 4시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이영은, 진행의 전 박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